2009년 5월 1일 제주 앞바다. 물고기를 쫓아가던 돌고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물의 흐름을 따라 안으로 거대한 유혹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출구가 막힌 곳. 돌고래의 나이는 10살, 수컷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암컷 한 마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돌고래는 휘파람 소리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그물박 동료들은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물은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불법인지 몰랐지. 그 돌고래 쇠하는 데서 뭐 연락하니까 7, 8명 와서 자기네가 그냥 가져가는 거지. 그때 붙잡혀 쇼 돌고래의 삶을 살았던 제돌이는 4년 뒤 바다로 돌아갔고 복순이는 아직도 육지에 남아 있습니다. 유년 시절의 친구였던 제돌이와 복순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일까요?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를 찾아 나선 길. 협재 해수욕장엔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있습니다. 육지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고래. 모래사장에 바위들이 옹기종기 모여 만들어낸 고래의 형상입니다. 저기 봐, 먹이 활동하는 거 봐요, 저기 봐보세요, 저기 봐보세요, 와. 비양도 근처에서 발견한 돌고래 무리. 60여 마리가 떼지어 움직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 제주 연안에서 살아가는 토박이 돌고래로 적게는 10여 마리에서 많게는 100여 마리까지 이합집산하며 무리 생활을 합니다. 돌고래도 엄청 큰 동물인데 바다에 있는 거 보니까 개미만 해요. 굉장히 큰 집에 사는 거죠. 마당에서마다. 제주 앞바다는 남방 큰 돌고래의 오래된 고향입니다. 이 제주 연안에서 사냥을 하고 새끼를 키우고 가족을 형성해 살아갑니다.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춘삼이, 삼파리도 이 무리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띄었어요. 아까 띄었어요. 아까 저들이 아닌 춘삼이에요. 아까 위성 추격장이 달렸어요. 화면 오른쪽에 추적기를 단 돌고래가 스쳐 지나갑니다. 화면 아래쪽 등 지느러미에 1번이 보이네요. 제돌입니다. 힘차게 숨을 몰아쉬는 제돌이. 무리 속에서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 2번, 춘삼이의 힘찬 숨소리도 들립니다. 무리의 선두에 서서 나아가는 춘삼이. 춘삼이가 동료와 함께 힘차게 점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방류 100일째, 제돌이와 춘삼이가 가족을 만났습니다. 방금 전 빨간 등대 옆을 지나간 돌고래 무리를 그리는 현지 씨와 주혜 씨. 진짜 저렇게 때 무리 지어 다니는 거 보고 진짜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돌고래 쇼장에서만 보다가 진짜 자연의 쇼장에서 보니까 느낌이 더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랑 춘삼이, 삼팔이 돌고래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가 있던 장소가 바뀐 것 뿐인데 느껴지는 에너지나 이런 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더 힘차 보이고 이렇게 막 파도가 막 부서지면서 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관심을 기울이면 육지 가까운 곳에서 남방 큰 돌고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일원이 된 제돌이와 춘삼이. 그들의 귀향은 2011년 여름 남방 큰 돌고래의 포획에 대한 작은 저항의 목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돌고래 인형을 사본 적도 없고 돌고래라는 동물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방 큰 돌고래들이 불법 포획되어서 우리들의 즐거움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주도에 내려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돌고래들이 좁은 쇼장에 갇혀있던 그 남방 큰 돌고래들이었어요. 전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데 10마리가 넘는 돌고래가 그리움에 가득 찬 눈빛을 저에게 보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바다, 고향인 바다를 그리워했었던 눈빛인 것 같아요. 바다를 그리워한 돌고래들. 제돌이, 춘삼이, 삼파리는 일출봉이 보이는 성산항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름 30m, 수심 7m,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와 가두리 안에서 고향의 기억들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물속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는 제돌이. 소리로 하나둘 물고기들의 행동들을 기억해냅니다. 숭어는 튀어오르기를 잘하고 복섬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파동으로 파악한 넙치, 먹이 훈련 중에 많이 잡았던 물고기죠. 제돌, 춘삼, 삼팔 세 마리가 일렬로 서 있는 것은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강렬하게 들려오는 물고기의 파동. 먹이 보관 그물에는 고등어와 방어가 떼지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맹진 박사와 주동 씨가 먹이를 준비합니다. 튀어오르는 돌고래들.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밥 시간을 정확히 알아냅니다. 뜰채의 움직임과 혼비백산하는 물고기들의 파동은 돌고래들을 더욱 흥분시킵니다. 돌고래들은 이 탐나는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먹이는 가림막 뒤에서 던지는 위치를 모르게 줍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죠. 먹이량과 배식 시간도 불규칙하게 짜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려면 배고픔의 훈련도 필요하니까요. 배가 차면 돌고래는 물고기를 던지며 놉니다. 춘삼이와 삼파리는 암컷, 제돌이는 수컷입니다. 제돌이가 삼팔에게 접근합니다. 뒤를 따라다니며 호감의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외면하는 산파리. 제돌이의 적극적인 구애가 성가신가 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땐 되게 막 열성적으로 쫓아다니려고 했는데 춘삼이랑 산파리가 좀 질색을 하고 쫓아다니더라고요. 복순이에 이어 산파리까지 서울 총각과 제주 처녀의 사랑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국제회의차 제주에 모였던 고래 전문가들이 적응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돌고래 야생 방류. 남방 큰 돌고래로는 세계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돌고래 야생 방류는 체계적인 매뉴얼이 국제적으로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y go back to the population. I think these dolphins were captured illegally, so it's very important to give an example so that nobody else does it. 나오미 박사에게 제돌이, 춘삼이, 산파리의 야생 적응 훈련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지난해 5월 야생 적응장 후보지를 답사하고 훈련과 방사 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떨어질수록 좋겠다. 그래서 찍기 전 같이 말려버릴까 봐 얕은데. 자, 우리 악수해볼 텐데요. 춘삼이와 산파리가 공연장에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요. 계단과 바닥이 I was here last year in May of 2012 and watched a show. Facility, very small tanks, very loud, lots of music. The dolphins seemed fine in the show, but you know it just was a bad facility. So I didn't think the dolphins had much opportunity to behave and act naturally. 준비와 구멍이 하나, 둘. In the ocean, and they seemed very active. And I just saw them be fed. I saw them being fed live fish, and they were catching them and being very active and very alert. And I thought all of that was very good. 공연장에서 지시에 따라 움직이던 춘삼이와 산파리. 이젠 바다로 돌아가기 위해 스스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치유 중인 복순이는 어떻게 지낼까요? 복순이는 제돌이가 쓰던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돌고래 조련사에서 돌고래 보호 운동으로 인생 항로를 바꾼 릭 오베리가 복순이를 만났습니다. Eating problem, we think. They've always had an eating problem. Yes, yes. 풀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하고의 관계보다는 타자니아하고 관계에서 아마 생겼을 확률이 컸거든요. 근데 하여튼 2010년 작년 5월에 거의 새끼 날 뻔하다가 사살한 거죠. 복순이에게 새끼를 잃은 상처가 있었군요. 예민한 성격의 태산이와 꼭 붙어 다닌 것도 어쩌면 동병상련의 아픔 때문이었을까요? 복순이를 살피는 릭 오베리. 그는 조련사 시절 자기가 키우던 돌고래가 눈앞에서 자살하는 것을 보았고 환경에 따라 돌고래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ell, if they were in natural seawater, where they could experience the tides and hear the sound of the sea, I don't think they can heal inside of a building. They will always have problems, and it's a very small tank. This is their whole world. 돌고래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넓지 않은 복순이의 세상, 마음까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복순이가 겪는 아픔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지만
그 아픔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책임일지 모릅니다. Their behavior is not normal. They do what I call captive dolphin depression syndrome. Habitat dictates behavior. 8년 전 야생에서 만난 복순이는 선천적으로 입이 기형이었지만 제돌이처럼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돌고래였습니다. 하지만 포획 때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후 행동도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복순이처럼 불법 포획이 밝혀진 돌고래는 본래 11마리였습니다. 하지만 2년에 걸친 재판 과정 중에 6마리가 수조 생활을 하다가 죽고 4마리만 몰수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냉동 창고에는 재판 과정 중에 죽은 돌고래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방금 확인한 개체는 개체 식별번호 20번 해순이라고 불리는 돌고래고요. 2009년도 4월 달에 구자읍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쇼에 이용되다가 폐사가 언제 된지 모르겠지만 폐사돼서 지금 현재 냉동창고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해순이와 복순이가 돌아가지 못한 바다. 야생 적응 훈련 중인 가두리에서 탈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기! 잠깐 쟤 누구야? 산파리 아니에요? 나갔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두리에서 탈출한 산파리. 산파리는 서너 시간 동안 가두리 주변에 머물다 지나가는 배를 따라 성산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산파리는 어떻게 가두리를 벗어난 것일까요? 이틀 전 태풍 리피의 영향으로 파도와 너울이 거셌고 그물이 바위에 걸려 찢어지면서 산파리가 빠져나갔습니다. 비상이 걸린 연구팀.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산파리 수색 작전이 펼쳐집니다. 김현우 박사가 모슬포 갯바위에서 돌고래 무리를 만났습니다. 산파리는 아직 발신기도 인식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 하지만 개체 식별의 단서는 있습니다. 등 지느러미 모양은 돌고래마다 서로 달라 돌고래를 식별하는 일종의 지문 역할을 합니다. 산파리 추적 3일째. 이번에는 배로 근접 촬영을 시도합니다. 산파리는 과연 이 무리 안에 있을까요? 김현우 박사가 50여 마리의 돌고래를 빠뜨리지 않고 사진에 담습니다. 무리 속에 있는 낯익은 등지러미 모양. 하단 부분에 작은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가두리에서 촬영된 등지느러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네 개체가 항상 같이 모여서 유영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런 행동 특성과 먹이 활동을 봤을 때 앞으로 잘 적응해 나갈 것 같습니다. 성산 가두리는 임시 적응장입니다. 돌고래를 관리하기에는 좋은 조건이지만 방파제가 있어 야생 돌고래들과의 교류가 차단돼 있습니다. 가지 말고 가자. 거기 됐어. 그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오늘은 방류 예정지인 김영으로 제돌이와 춘삼이를 이송하는 날. 돌고래들이 여느 때와 다른 분위기에 경계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얘들이 지금 옛날 기억 때문에 놀래 있는 거야. 긴장할 수가 있어. 놀랬어. 걸려왔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다 하고 있거든. 이송을 위해서는 그물 포획이 불가피합니다. 제돌이와 춘삼이에게 아직도 그물의 기억이 남아있을까요? 돌고래의 활동 공간은 점점 좁아집니다. 포획은 그물로 돌고래를 가두리 한쪽으로 몰아 이루어집니다.
포위망에 갇혀 한쪽 구석에 내몰린 제돌이. 창희 씨가 조심스럽게 제돌이에게 다가갑니다. 마지막 알아보러 가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지 몰랐는데. 제대로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를 알아본다기보다 저렇게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긴장해? 돌고래는 친숙한 얼굴이 있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창희 씨가 더 힘을 내 돌고래를 들어 올립니다. 드라이 아이스에서 냉동된 2번 표지. 춘삼이 등지느러미에 2번 숫자가 새겨집니다. 방류된 돌고래의 식별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자연으로 돌아가는 돌고래에게까지 인간의 손길을 남겨야 하는가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돌이에겐 냉동 표지 1번, 제주 바다에 방류된 첫 돌고래의 상징성을 담았습니다. 진짜 너무 험하고 먼 귀향길이네요. 근데 또 집에 가야죠. 진짜 가족들을 만나러. 방파제 안에서의 적응 훈련. 제돌이와 춘삼이는 이제 바다와 똑같은 조건의 야생 적응장으로 갑니다. 김영 앞바다에 설치된 가두리. 제돌이는 이곳에서 야생의 바다를 하나씩 배워 나가야 합니다. 육지와의 거리는 300m. 새로운 가두리는 괭이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야생의 남방 큰 돌고래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다녔던 그 길목에서 다른 무리들과 만나가지고 교류하면 우리도 이제 382도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교류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게 다리 무리를 이루기 때문에. 제돌이가 맞이하는 새로운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4년 만에 경험하는 밀물과 썰물.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물장구 치며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곳. 그곳에 제돌이와 춘삼이가 있습니다. 그물 넘어 바깥 세상이 궁금한 제돌이. 소리로 김영 앞바다의 풍경을 읽어내고 4년 전 자연의 기억을 되찾아갑니다. 김영 바다에 온 것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타고 나타난 남방 큰 돌고래. 수초를 던지고 노는 모습은 제돌이와 닮았습니다. 김영 가두리 근처에서 야생 돌고래들과의 만남은 3번 있었습니다. 멀리 서지만 돌고래들은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긴 대화를 할 때는 저주파의 휘파람 소리를 내고 사냥을 할 때는 고주파의 클리금을 냅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들, 사냥하고 놀이하고 대화하는 친구들의 소리를 제돌이가 잊을 리가 없습니다. 그물을 사이에 둔 돌고래들의 대화. 돌고래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이름은 자신의 본성을 일깨웁니다. 누구의 친구이고 누구의 가족이라는 것을. 모래밭의 친구들을 보면서 제돌이는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알게 됩니다. 가두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정치망. 제돌이에게 먹이를 공급해주는 곳입니다. 정치망은 물고기들의 이동 길목에 위치합니다. 조류를 따라 들어온 꼬치고기, 전갱이와 한치가 그물에 가득합니다. 제돌이가 고향 바다를 누빌 때 다 한 번쯤 맛보았을 물고기들입니다. 어민들도 처음엔 돌고래 먹이라 낯설어 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물 가득한 물고기들. 남방 큰 돌고래가 연안에 정착해 사는 이유도 이렇게 먹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식원 씨. 돌고래가 있으면 초음파 때문에 고기가 잘 들지 않는다고 푸념을 하지만 제돌이 밥을 주면서 정이 들었고 이제는 돌고래와 상생하는 법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왔었다고요, 돌고래. 이거 저 정치망 안에. 그래 살려줬다고. 가두리로 향하는 배. 제돌이와 춘삼이는 물고기를 싣고 오는 배의 엔진 소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뱃소리. 제돌이와 춘삼이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밥대를 놓칠 리 없죠. 김영 가두리에선 먹이가 다양해졌습니다. 정치망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바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적응 훈련 2달이 넘어가면서 사냥 실력은 야생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김영 가두리에서도 먹이량과 주는 횟수는 불규칙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에 완전히 익숙해진 제돌이와 춘삼이. 죽거나 상한 물고기는 관심을 잘 두지 않습니다. 구석 있는 것들 노려서 먹고 빠른 것부터 먹고 그런 패턴들이 있어. 방향 전환도 빠르고. 둘 사이에 먹이 신경전도 있습니다. 배가 찼지만 넙치 등 큰 물고기는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물고 다닙니다. 물고기 퍼덕거리는 소리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바다. 괭이 갈매기도 이 황금 어장의 틈을 놓칠 리 없습니다. 그물로 막혀있는 가두리지만 그 자체가 작은 생태계를 이루기도 합니다. 잿방어는 집단 전략으로 돌고래의 공격을 피합니다. 때를 지어 원형으로 돌면서 돌고래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제돌이의 끈질긴 추격, 무리에서 이탈한 잿방어가 표적입니다. 가두리에서 고난도 사냥법까지 익힌 셈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자연을 접할 때 가장 빨리 깨우치게 됩니다. 야생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제돌이
서울대공원에서의 기억은 멀어져 가는 걸까요? 보고 싶죠, 많이. 제주를 생각하면 이제는 바다? 제주를 하면 바다. 상미 씨는 담담하게 현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을 차지한 제돌이의 빈자리를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 대신 더 잘해줘야, 얘네들한테 더 잘해줘야지. 복순이와 태산이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서울대공원은 복순이의 치유 정도를 알기 위해 몇 차례 화로를 줘보기도 했습니다. 복순이가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살아있는 오징어와 고등어, 그리고 넙치. 복순이, 태산이는 이번에도 살아있는 먹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이가 있는 반대쪽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피해 다녀, 도망 다녀. 사람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건드리지 않은 물고기를 건져내기 위해 완범 씨가 물에 들어갔습니다. 복순이와 태산이는 궁금해하면서도 거리를 유지합니다. 물고기가 움직이면 예민한 복순이와 태산이가 놀랄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빨라서 그물을 이용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물고기를 피해 복순이와 태산이는 그물 건너편에서 맴돕니다. 여느 돌고래와 다른 성격의 복순이. 상미 씨와 복순이의 대화는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가 봅니다. 이른 아침, 김병엽 교수가 바쁘게 차를 몰아갑니다. 정치망에 한 마리가 혼입됐다고 그 개체를 지금 구조하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돌고래가 정치망에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가는 길입니다. 제주 연안에는 60여 개의 정치망이 있고 연간 10여 마리의 돌고래가 정치망에 들어갑니다. 그물에 갇힌 돌고래. 이 돌고래도 제돌이처럼 물고기를 쫓아오다가 정치망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어린 돌고래들이죠. 정치망에 갇힌 돌고래를 구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고래가 이게 잘라먹었네요, 머리 부분만. 항상 먹을 때 보면 머리 부분부터 먼저 물고. 물고기를 놓고 경쟁하는 돌고래와 어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물을 찢어 출구를 만들려 하는데 돌고래가 갑자기 주둥이로 그물을 헤집기 시작합니다. 작게 찢어진 틈을 뚫어가는 돌고래. 거침없이 빠져나갑니다. 순식간에 그물은 찢어지고 돌고래는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돌고래가 겁을 먹어갖고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 머리 뾰족한 것이
그물에 좀 박히니까 그대로 그물이 나가버리네. 지난밤 돌고래가 정치망에 들어오는 통에 오늘 어획량은 변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돌이의 사연이 많이 알려지면서 정치망에 들어오는 돌고래는 바로 신고가 되고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제돌이 효과입니다. (2013년 7월 18일) 마침내 제돌이가 바다로 가는 날이 왔습니다. 육지 생활을 한 지 1538일 만입니다. 갑자기 많아진 사람들과 부산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제돌이. 아무리 좀 수상한 기운이 있어도 이게 위협적인 건지 또 설레이는 건지는 아마 동물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산파리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끝이 아니고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물 밖엔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제주까지의 긴 여정도 오늘을 위해 준비됐다는 것을 제돌이는 알고 있을까요? 제돌이와 춘삼이를 위한 마지막 식사가 주어집니다. 이젠 배고픔도 먹이 사냥도 그들의 몫입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 야생성이 쉽게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도 그러나 그 자유를 막 누리면서 맞다 내가 지금 집으로 왔구나 라는 걸 애들이 느낄 것 같아요. 가족이 있는 집에 가기 위한 마지막 여정. 제돌이와 춘삼이 같은 길로 갈까요? 각자의 길로 갈까요? 사람과의 인연은 오늘이 끝입니다. 이제 돌고래 스스로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물고기를 매일 잡아다준 어부, 귀환길을 도와준 사람들, 그 손길로 그물이 열립니다. 그물이 열리자 먼저 빠져나가는 것은 잿방어떼. 춘삼이가 먼저 뚫린 그물 쪽으로 다가가 보지만 선택을 미룹니다. 그물이 열린 지 40분. 제돌이의 선택이 임박했습니다. 지느러미에 힘을 주고 그물을 넘어가는 제돌이. 그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돌이에 이어 춘삼이까지 반대쪽 그물을 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시간 뒤 제돌이는 가두리에서 3km 떨어진 다려도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4년 만에 자유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가을을 향해 가는 서울대공원. 제돌이의 친구 복순이의 소식이 궁금해지네요. 상미 씨가 복순이, 태산이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익숙한 것에만 경계를 푸는 복순이.
복순이와 상미 씨는 서서히 눈을 맞추고 마음을 읽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잘 먹을 땐 잘 먹고 또 안 먹을 땐 안 먹고 먹다 말 때도 있고. 아직도 경계하고 무서워해요. 근데 자꾸 눈치를 보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궁금하긴 한데 다가오지는 못해요. 제돌이의 방을 차지한 복순이. 제돌이와는 다른 성격에 마음을 열지 않지만 현재 복순이 곁은 상미 씨가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돌이와 그랬던 것처럼. 힘든 만큼 더 애정이 간다고 해야 하나요? 또 제돌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복순이한테 의지하고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간 빈자리가 나름 컸었나 봐요. 복순이가 마음 열어주고 저를 믿어줄 때까지 저 더 손을 뻗고 더 옆에서 많이 봐주고 이해해주려고 많이 노력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마음속의 상처를 빨리 치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엇갈린 운명, 복순이와 제돌이. 바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돌고래 연구팀이 낯익은 돌고래를 발견합니다. 앞에 춘삼이. 바다에서 만난 춘삼이. 뱃머리에서 파도를 즐깁니다. 앞에 미역 걸었다. 인사라도 하듯 미역을 걸고 나타난 춘삼이 어느새 야생의 일부가 돼 있습니다. 무리와 동떨어져 발견된 돌고래 가족.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새끼의 등지느러미에 그물이 걸려 있습니다. 새끼가 폐 그물을 가지고 놀다가 엉킨 것입니다. 무리 합류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 주변에 춘삼이가 있었습니다. 방금 춘삼이랑 야생고래 한 마리가 걸려있고요. 새끼 고래랑 어미 부모 한 마리 중에 그 한 마리인 거 같습니다. 등지를 보니까. 제돌이와 삼파리는 가족을 만났을까요? 차귀도 앞바다에서 발견한 돌고래 무리. 돌고래들은 서로 따라하고 경쟁하고 사랑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활기찬 호흡, 1번 제돌이가 무리 속에 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 무리는 4년 만에 돌아온 제돌이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제돌이도 가족과 친구를 잊지 않았습니다. 뱃머리에서 물살을 즐기는 제돌이. 그가 헤엄치는 공간은 이제 무한대입니다. 인간의 세상에 들어와 잃었던 본능을 바다와 동료들은 되살려줬습니다. 제돌이 무리 속에 2번 춘삼이도 눈에 띕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둘은 인연이 깊은 친구입니다. 낯익은 등지느러미 삼파리까지
바다로 돌아간 3마리 모두가 차귀도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류에 관해 가지고는 거의 성공했다 보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이제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회 구성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이제 앞으로 그게 관점이죠.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그리고 춘삼이, 삼파리가 함께 있는 무리들이 저기 있어요. 진짜 가족들을 만나서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걸 보니까 되게 돌고래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온 것 같고 되게 반가워요. 와. 제돌이, 춘삼이, 삼파리가 함께 숨쉬는 바다. 그 바다엔 새로운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미 곁에 붙어 다니는 새끼들. 거센 파도를 이겨야 하지만 가족이 있는 곳이 진정한 집입니다. 유년 시절 바다를 떠났다 청년이 되어 돌아온 고향. 제돌이도 가족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도 토박이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숨소리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춘삼이, 삼파리, 그리고 남은 복순이와 태산이. 그들은 지금 따뜻한 호흡으로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